길 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 콘텐츠 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오늘은 45문 중국 선종 제4조 도신선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불교로 조상 읽기 45째 중국 선종 제4조 도신선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신선사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중년까지의 분이시죠. 속성은 사마이고 태어난 곳은 하남성입니다. 7살에 출가했는데요. 서성이 좀 함부로 계율을 어기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섬기기는 하지만 미진함을 느끼던 중에 14세 되던 무렵에 82세의 성찬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삼이 도신은 성찬 스님에게 절하면서 말합니다. 화상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해탈하는 법문을 일러주소서. 스님이 대답하죠. 해탈이라니 누가 너를 묶었더냐. 해탈이란 말 뜻이 묶은 걸 푼다 이런 뜻이니까. 누가 너를 묶었더냐. 아무도 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묶은 이가 없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한 사람이다. 어째서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도신은 이 한마디에 크게 깨달았죠. 이 선문답은 우리가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묻고 대답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후 성찬대사가 환공선을 떠날 때까지 9년간 심호를 하게 됩니다. 성찬은 이때 어린 사미인 도신을 자주 시험해 보다가 때가 되었음을 간파하고 달마로부터 내려와서 해가로부터 성찬에게 주어진 어발을, 옥과 법을 전해줍니다. 성찬의 어발을 이어받은 뒤 도신스님은 양자강에 맞닿은 기주, 상봉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30여 년간 주석하면서 중생교화에 힘씁니다. 대중의 수가 500명에 이르렀다고 하죠. 이후 60년간 눕지 않고 수행하죠. 장좌불화. 그렇죠? 앉아서 그냥 자는 걸 말합니다. 큰 스님들이 가끔 하시는 수행법이죠. 이 당시는 수나라 만립이기 때문에 대단히 사태가 주변이 어지러웠습니다. 500명의 스님이 한 서성의 문화에서 수행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길주성을 도적들이 79일간 포위해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우물이 모두 말려버려가지고 성안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될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을 본 도신이 길주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에게
마하반야 바라미를 독송시킵니다. 백성들이 모두 마하반야 바라미를 독송하니 저 밑에 길조성을 포위하고 있던 도적들이 바라보니 세상에 그 성우에 하늘의 군사들이, 부처님 군사들이 쫙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적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메말라 있던 성 안의 우물에서 다시 물이 솟아 넘쳤다고 합니다. 도인이란 이야기죠. 황제가 도신대사의 법령을 듣고 입글하라고 칙명을 내리죠. 그래서 신하들이 옵니다. 칙명에 의해서 대사를 모시러 왔습니다. 도신은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 목이 필요하다면 잘나가시오. 그러나 나는 대궐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종교와 정치 권력을 엄격히 분리한 거죠. 사신은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목이 잘릴지언정 올라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왕이 사신을 다시 보냅니다. 사신은 칼을 감추고 갑니다. 가서 칙명에 의해서 당신의 목을 잘라가야 하겠습니다. 가겠소 안 가겠소? 그러니까 도신이 말합니다. 갈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목을 잘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신이 목을 내밉니다. 잘라가시오. 그러니까 사신이 대사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죠. 도신대사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 같은 수행자도 있다는 것을 황제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 이후로 도신을 청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죠. 도력이 대단했던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신의 선사상은 그가 찬술했다고 주장되어지는 입도 안심요 방편법문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신은 이 책에서 일체의 모든 인연을 멈추고 망상을 쉬게 하고 심신을 놓아버려서 항상 자기의 청정한 본심을 보는 안심의 대도를 깨닫는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5가지 구체적인 방편문을 설파합니다. 첫째, 마음이라는 주체를 자각할 것. 둘째, 마음의 작용을 알 것. 셋째, 마음이 작용함에 한순간도 정치하는 일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잡아서 외부의 경계와 함께 끊임없이 활동하는 마음을 깨닫도록 할 것. 넷째, 항상 자신이 공적하여 일체의 존재에 걸림이 없음을 관찰할 것. 다섯째, 한 가지를 지켜 움직이지 않을 것. 이렇게 5가지의 자선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편문을 이야기합니다. 위의 5가지 방편문의 정수는 5번째, 수일불입니다. 한 가지를 지켜 움직이지 않을 것. 도신은 설파합니다. 수일불이라는 것은 훤하고 깨끗한 눈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한 물건을 들여다보고 밤낮의 구별 없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여 언제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대 마음이 흩어질 듯 할 때는 바로 다시 가다듬어서 마치 새의 발을 묶어 놓고
날아가려 해도 도로 제자리로 잡아당겨지듯이 온종일 지켜보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저절로 마음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신의 선사상의 13말 키워드를 수일불이 한마디로 지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신이 중국 선종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죠. 그 중에서도 수일불이는 사실은 구체적인 수행법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법이 자성이고, 그리고 이 수일불이라고 하는 어떤 수행법은 나중에 관화선이라고 할까요? 화두선의 원시적인 모습을 띈다면, 이것이 나중에 화두로 바뀐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자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을 제시함을 통하여 불교 본래의 가치인 수행력, 실천하는 힘을 회복하게 하였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교가 가장 위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행력, 실천하는 힘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즉 실천의 힘을 통해서 선종이 비로소 중국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보통 선과 교를 놓고 볼 때, 선이나 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교는 이론에 치우치지만 선은 그것을 몸으로 직접 행하는 거죠. 실천 수행에, 선은 실천 수행에 더 방점이 찍혀 있죠. 그런 의미로 봐서 중국 선종이 중국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시는 상봉산에서 주석하면서 많은 교를 냈죠. 그러니까 달마와 해가가 중국 선종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성찬이라는 분을 거쳐서 나름 본격적으로 중국선을 꽃피운 분이 도신선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신의 문화인 홍인에 의해서 선종의 질과 양을 바꾸는 대이변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해능의 남종선이 홍인으로도 등장하고, 신수의 북종선이 등장하고, 지선의 정중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후, 해능 이후 중국을 주름잡는 엄청난 큰 흐름들이 해능, 신수, 지선, 이런 사람들의 선이 홍인을 하나의 바탕으로 한다면 그 홍인이 있게 된 근거가 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신이 딱 터전을 마련했던 상봉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도신으로부터 홍인,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틱한 중국선이 전개되어지는 해능까지 가보겠습니다. 해능 이후로는 중국선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2조, 3조, 4조, 5조까지는 재미가 좀 덜하죠. 분들은 드라마틱한 분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해능부터는 대단히 중국선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